네, 안녕하세요. GP투자자문 마경환입니다. 최근까지는 제가 채권의 메커니즘 또는 다양한 채권을 좀 소개하는 위주로 세금 이런 걸 소개하는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은 글로벌 거시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앞으로 거시경제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글로벌 경제 좀 어떻게 될지가, 향후 글로벌 경제 어떻게 될지 좀 간단히 좀 전망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는 PMI가 제조업 구매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구매자 지수인데, 참고로 PMI라는 거는 전 세계 중요 통계 지표 중에서 굉장히 경기를 설명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먼저 제가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제조업 PMI라는 건 말 그대로 서베이 기관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거죠. 앞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하는 이런 이제 서베이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그런 컨센서스를 모아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어가면은 기업 하시는 분이 점진적으로 경제를 좋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반면 50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기 때문에 점차 경제가 둔화될 거라고 전망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PMI 지표가 좀 중요한 의미를 짓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 동향에 가장 민감한 것들이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 이런 것들의 어떤 기업 하시는 분이 앞으로 경제 어려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10중 8구 경기 나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기업들의 향후 기업 환경, 그러니까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경기 예측 지표로서 아주 효과적이고 과거에도 매우 정확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표인데 결국 이게 그러면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냐면, 예를 들면은 일단 만약 지표가 50 위로 계속 상승한다는 건 앞으로 기업의 이익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이 될 거고, 반면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언더로 간다는 경제가 둔화가 된다면은 상대히 50 이하로 간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예요. 침체 신호로 해석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채권 가격, 금리가 내려갈 거고 장기적으로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죠. 정리할게요. PMI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50 위로 가면 갈수록 채권을 하시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50 아래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거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현재 상황 글로벌 경제 한번 보죠. 자, 보시면은요, 여기 마켓의 레포트인데 최근에 주요 국가들 지난 6월, 7월, 8월 최근 3개월 동안의 PMI 지표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악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50을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주요 국가들이 영국을 제외하고 다 50 아래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미국 보시면 어떻게 해요? 6월 달까지는 이렇게 5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계속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제가 좀 표기해놨습니다. 한국 6월 달에 51이었는데 7월 달에 임계치까지 왔고 최근에 더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는 주요 국가 컴파짓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거죠. 어쨌건 간에 지금 주요 국가들의 PMI 지표, 종합 PMI 지표가 50 아래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실은 지금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추세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PMI 지표가 둔화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리바운드를 할지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향후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경기 둔화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 일시적 현상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지를 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PMI 지표 중에서 선행 지표, 종합 선행 PMI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안에 지표가 선행 지표가 있는데, 선행 지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뉴오더 신규 주문과 신규 수출 주문이 가장 PMI의 선행 지표예요. 정리를 하면은 현재 PMI가 만약에 신규 주문과 수출 신규 주문 같은 게 계속 악화가 되면 현재 PMI가 앞으로 더 둔화될 거고, 만약 이런 것들이 현재 나쁘지만은 만약 이게 쭉 회복되는 상황이면 현재 이 둔화되고 있는 PMI 이렇게 올라갈 거로 전망할 수 있는데, 아무튼 선행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이 두 가지인데 보면 어떻게요? 특히나 최근에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료를 좀 가진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에
수출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달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죠? 가장 아주 급격하게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년 들어서 더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이제 확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선행지표인 신규 주문과 신규 수출 주문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앞으로 기업하신 분 입장에서는 주문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문이 감소를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고용 어떻게 되죠? 고용?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주문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면은 고용, employment. 여기서 고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employment intention입니다. 즉 고용 의향. 앞으로 사람을 뽑을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건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죠. 즉 이렇게 신규 주문과 어떤 신규 수출 주문 같은 게 감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앞으로 사람을 안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주겠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 지표인데 이런 고용을 앞으로 부담스러워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죠.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주요 국가 PMI들이 이제 50 언더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그림은 이렇게 어떤 선행지표 성격인 신규 주문이나 신규 수출 주문들이 또 지금 계속 수축 국면에 가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글로벌 경제 둔화는 약간 더 추세적으로 갈 것 같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업들의 고용 상황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고용도 둔화가 될 것 같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고용이 또 소비랑 연결되고 소비는 다시 경제랑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현재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갈수록 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즉 PMI 어떤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현재 둔화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둔화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부분도 둔화가 될 거란 좀 경제가 점적으로 추가적으로 슬로다운 할 거라는 걸 좀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우리가 채권을 할 때 또 하나 이슈가 뭐였죠? 성장률 둔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물가 부분이잖아요. 현재 물가가 굉장히 앙등을 높게 하고 있어서 연준이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PMI의 지표를 가지고 물가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물가 부분은 자, 요 지표는 뭐냐? PMI 지표 중에서 첫 번째는 여기 검정 색깔은 Supply Deliver Time이라고 해서 배송 시간이죠. 배송 시간이고, 여긴 두 번째 약간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재고 주문이죠. 재고 주문 같은 건데, 결론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표가 둘 다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어떤 얘기를 들었죠? Supply bottleneck. 공급, 서플라이하는 측면에서 병목 현상이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게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 직면에 전쟁하면서 이렇게 커졌던 부분이 최근에 금년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좀 원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가 좀 이제 약간 성장률 둔화되면서 수요도 또 감퇴하고 있어서 수요가 또 재고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수요도 감퇴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수요 감퇴하고 있다는 거는 공급에 별로 이제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최근 현상이 배송 시간이 단축, 재고 주문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는 어때요? 제가 공급 병목 현상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Supply Deliver Time은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선행지표 성격입니다. 즉 공급 타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에 작년 초만 하더라도 어떤 해외 직구하면 한 달 걸린다, 두 달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렇게 기업이 공급해준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 색깔입니다. 이게 계속 해소가 되고 있는데, 이 해소가 되고 있는 건 결론적으로는 어떤 가격이 좀 이런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면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공급 병목 현상이 점점 해소가 된다는 건 인플레이션 압박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다는 선행지표 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잡는 게 가장 큰 이슈인데, 점진적으로 어떤 서플라이 쪽에
병목 현상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 디맨드 쪽 사이드도 디맨드가 좀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슈가 점점 해소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S&P 글로벌 서플라이 쇼테이지 인덱스인데 뭐 보시는 바처럼 방금 서플라이 딜리버 타임하고 같이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터지면서 엄청나게 공급 자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해소가 되고 있죠. 해소가 되고 있는 걸로 최근에 확인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연동돼서 인풋 프라이스나 아웃풋 프라이스도 같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은 이렇게 연준이 생각하는 거나 각국 중앙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큰 그림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은 점점 둔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절대 레벨이 각국 중앙이 생각할 레벨보다는 높은 레벨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히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계속 앙등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희석화되고 있다는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최근 경제 둔화가 확연하게 모습을 추세적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물가 절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연준의 브레이크를 올리는 작업은 좀 더 지속되겠지만 그러나 추세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예를 들면 FRB는 내년 1, 4분기 정도는 끝낼 것 같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둔화가 되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지나면 물가도 잡힐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채권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히 국채죠. 매력적인 매크로 거시 환경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